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항상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상 씨, 저 지난주 내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책이 뭐라고? 아. 책이 뭐라고? 책이 뭐라고? 너무 궁금했어요. 네. 대체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걸까 하고요. 칼에게뿐만 아니라 영희 씨에게도 그런 네. 의문을 던져줬군요. 네. 네. 너무 궁금하게 해놓고 끝났잖아요. 네. 아니, 청취자분들을 위해 지난 시간 읽은 부분 좀 정리해 볼게요. 네. 헤더 헨슨이 글을 쓰고 데이비드 스몰이 그림을 그린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를 읽고 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주에 한 번씩 칼이 사는 깊은 산골짜기에 아무 대가도 없이 책을 가져다주는 책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눈보라치는 어느 겨울날 눈보라를 헤치고 찾아와서 책을 전해주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인공 칼이 큰 충격을 받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책이 뭐라고 였죠. 네, 네, 맞아요. 잘 정리했나요? 네, 네. 저도 얼른 뒷부분 읽어드리고 싶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럼 우리 뒷부분 바로 구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글과 그림이 있는 책을 집어들고 라크에게 내민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가르쳐줘. 라크는 깔깔 웃거나 놀리지 않고 자리를 잡고 앉아 차분하게 읽기 시작한다. 아빠는 책을 보면 겨울이 얼마나 길거나 짧을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책에는 올해 눈이 많이 오고 엄청 추울 거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신발 속에 꽉 낀 발가락처럼 집 안에서만 지낸다. 괜찮다.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 칼은 아예 글을 몰랐구나. 네. 신발 속에 꽉 낀 발가락처럼 이 표현이 얼마나 갑갑한지 딱 느껴지네요. 네, 네. 갇혀 지내는 게 괜찮다곤 하지만 사실은 체념한 것 같고, 그쵸. 그림도 보면 집안 여기저기에 그냥 뭐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족들이 보이는데요. 네.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또 아기를 돌보는 누나 라크, 놀고 있는 쌍둥이 동생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뭐 개랑 닭이랑 동물들까지 그냥 너무 그냥 무료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냥 이 색도 그냥 베이지색 바닥에 브라운으로 번지듯이 칠해뒀는데 이 기법은 잘 모르겠고 뭔가 변화 없는 그 무료한 일상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굳게 담은 입과 눈을 한 칼이 갑갑해 보이긴 하네요. 네. 이 상황에서 책을 읽은들 뭐가 바뀌겠나 싶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희 씨, 저도 그 장면이 좀 이렇게 먹먹하더라고요. 그죠? 이 현실이 정말 바뀔 것 같지 않고, 보여요. 네, 그걸 뒤로 하고 이 책을 읽는다는 게 뭘까? 근데 사실 저는 그 라크가 누나에게 책을 건네는 그 장면을 읽었을 때 좀 눈물이 났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 중에 뭐 칼은 책 아주머니가 책을 가져오던 말던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옆에 그림을 보면요. 그 책을 가져다 주기 위해 산길을 오르는 책 아주머니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계절을 정말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책을 갖다 주셨어요. 네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또 뭐 자욱한 안개 때문에 말에서 내려가지고 비탈길을 내려오고, 네. 가을 단풍이 진 황량한 바람 속에도 네. 눈보라치는 겨울산도 오르고, 그냥 이렇게 한 장면인데도 그냥 힘들어 보여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책을 가져다 주는 아주머니를 향해 칼은 늘 무시하는 표정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네. 하지만 책 아주머니는 한 번도 자신의 이런 수고나 책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에 대해 절대 뭐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결국 아주머니의 그런 사랑과 헌신이 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책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던져준 책이 뭐라고 라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책을 집어서 누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순간이 저는 되게 울컥했는데 먼 훗날 칼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작은 변화를 어떻게 또 뭐라고 회고할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칼이 이 답답함이 괜찮다고는 했지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책을 보면 그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과는 다른 아주머니의 마음을 읽어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뒤가 또 궁금합니다. 네. 칼에게 책은 어떤 변화를 줄지 계속해서 구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봄이 되었다. 책 아주머니가 잠시 우리 집에 들른다. 엄마가 선물을 준다. 엄마의 가장 귀한 선물. 나무 딸기 파이 만드는 법이다. 엄마의 나무 딸기 파이는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다. 엄마가 말한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그러고는 자랑스러워하며 낮게 덧붙인다. 책 읽는 아이가 한 명 더 늘었답니다. 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침내 마음을 전한다. 저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책 아주머니가 크고 검은 눈으로 날 본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부른다. 칼, 이리 오렴. 난 가까이 다가간다. 책을 읽어줄래? 난 오늘 받은 새 책을 폈다. 내가 예전에 책 나부랭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읽을 수 있다. 난 조금씩 읽어나간다. 책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한다. 아주 귀한 선물이구나. 나도 책 아주머니를 향해 활짝 웃는다. 와, 뭉클한데요. 네. 이 책이 칼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칼의 변화도 그렇지만 책 아주머니는 어쩜 이러세요? 네. 선물로 칼이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싶대. 네. 선물로. 네.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데 정말 아주머니의 수고들이 여기서 빛을 발한다 느꼈고요. 칼의 표정이 완전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그림의 색감이 참 따뜻해요. 네. 그 뒤로는 그 수줍은 칼의 표정 그리고 그 책 아주머니 앞에서 책을 안고 웃고 있는데 네. 첫 페이지랑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칼과 라크가 이렇게 나란히 책을 읽고 있고 그 아래에 또 쌍둥이들이 소를 몰고 가고 그 시골에 초저녁 풀내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알죠? 그 냄새, 네. 풀 냄새. 그리고 그들을 뒤로 하고 멋지게 말을 타고 산을 내려오는 책 아주머니. 와, 너무 따뜻한 장면이네요. 그렇죠. 아 정말 그림 한 장면으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다니. 그러니까요. 네. 칼의 엄마가 책 아주머니에게 그 칼의 변화에 대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나무 딸기 파이 레시피를 전했다고. 저는 이 장면도 정말 따뜻했어요. 맞아요. 엄마 네. 표정이 보이진 않지만 웃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네. 나무 딸기 파이 레시피는 저도 받고 싶어요. 아 그리고 아까 영희 씨 말처럼 칼이 드디어 웃었어요. 웃었어요. 처음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너무 달라. 네. 칼이 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침내 마음을 전한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칼도 책을 전해주러 이 산골짜기를 찾아오는 그 아주머니의 수고와 희생에 뭔가 보답은 하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 미안해해요. 네, 맞아요. 그런 칼에게 책 아주머니가 건네는 책을 읽어줄래? 이 말 한마디도 그 칼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그간의 모든 서먹함을 다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 네. 그럼 이제 칼이 좀 알지 않았을까요? 대체 책이 뭐라고? 네, 네. 책 아주머니가 그 큰 위험을 무릅쓰고 눈보라를 뚫고 책을 전해주러 오는지. 네.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영희 씨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네. 책 아주머니가 배달한 건 책의 모습을 한 미래, 네. 소망,
웃음 뭐 이런 걸 배달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누군가가 자신이 전해주는 책을 통해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꿈을 꾸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될 거라는 그 소망이 아닐까 해요. 네. 칼처럼 바깥 세상이 어떤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책은 가보지 못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생기가 씨앗이 되어서 칼과 라크의 마음에 꿈과 희망이 자라났을 것 같아요. 네. 어쩜 표현이 이렇게 좋나요? 그러고 보니 책으로는 정말 어디라도 갈 수 있잖아요. 네. 정말 칼과 라크에게 새롭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책이 그런 씨앗이 되어준다고 해도 책 아주머니처럼 그런 사랑과 희생으로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 없었다면 절대로 꿈과 희망 그리고 이런 변화라는 열매는 맺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요. 그 제이디 벤스라는 그 작가의 회고록 힐 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 들어봤어요. 그 뷰티풀 마인드 감독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아카데미 그 노미네이트도 발음도 잘한다네. 아카데미 노미네이트도 되고. 네, 이번에.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제가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지는 못해서 내용은 잘 몰라요. 네. 기사에서도 본 것 같고. 네, 맞아요. 이 책 저자도 이곳 에팔레치아 산맥 잭슨빌에서 태어났어요. 진짜요? 네, 같은 배경이더라고요. 어머. 네. 와. 그리고 가난하고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고 경험하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발견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만약 칼이 자라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꿈과 변화를 이야기할 때 아마 자신을 향한 이 책 아주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발견한 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칼이 그 책의 저자처럼 커서 아주 멋진 사람이 된다면 책 아주머니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뿌듯한 상상인데요. 네네. 영희 씨, 이 그림책의 그 첫 페이지를 넘기면 네. 나오는 제목과 그림들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지 모를 이 미지의 바깥 세상. 네. 그곳을 향한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의 모습을 담은 이 장면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장면을 다시 펼치니까 또 다른 감동이 이렇게 깊은 여운을 남겨주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전 다시 보니까 네.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의 성 같다고 해야 되나? 네. 멀리 보이는 마을과 힘차게 말을 타고 언덕을 오르는 책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와 말이 들른 곳곳에 소망도 뿌리고 꿈도 뿌리고 할 것 같네요. 네. 책을 다 읽고 표지를 보니까 진짜 더 감동적이에요. 네. 사실 이 책이 지금 시기에 딱 좋은 게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칼과 라크처럼 집안에만 갇혀있는 날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갑갑해하고 여행도 하고 싶어 하는데 책이 정말 좋은 통로이자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시간 계기로 한번 이 책 아이들하고 같이 너무 좋겠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헤더 헨슨이 글을 쓰고 데이비드 스몰이 그림을 그린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의 나머지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1930년대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책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칼의 인생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책을 보면서 어떤 삶을 꿈꾸고 어떤 희망을 꿈꿨을까? 책 아주머니가 가져다주는 책이 없었다면 그 산속 깊은 곳에서 글도 읽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료하게 하루하루 보내다 늙어가며 불평만 하고 재미없이 살았겠죠? 그런데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의 희생으로 칼이 웃고 밝아졌습니다. 아마도 칼처럼 책으로 인해 희망을 품게 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들도 꿈을 나르는 엄마가 되면 좋겠습니다.